네, 앞선 설명에서 여러분들은 용토템, 용사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토템, 화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토템은 소머리의 사람 몸의 형상의 반인반수 형상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소머리의 사람 몸 우수인신상, 즉 신농염제상이 흑표역 가운데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하덕무 교수가 자기 저서에서 흑표 문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옷기인 동시에 이 소머리의 사람 몸의 염제신, 즉 태양신은 또 용사, 태호복희의 용사와 용토템과 마찬가지로 소토템의 신농염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기정의, 즉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당나라의 장수절이 펴낸 사기정의에 보면은 제왕서기에 신농씨는 인신우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신우수, 사람 몸의 소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불꽃염제의 염제, 즉 태양신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중국의 진일민 교수가 쓴 흑표 풍운록에는 인신우제, 즉 이제는 소의 몸이 조각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발가락, 발 아래쪽 발꿈만 남아있는 인신우제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태양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흑표역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머리의 사람 몸에 우수인신상, 신농염제상, 중국 측 주장의 태양신상은 일반적인 유물과 달리 상해 엑스포 때 중국의 CC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소머리의 사람 몸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상을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린 우리로부터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그 근거를, 그리고 우리 역사의 관련성을, 또한 우리의 역사의 시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머리의 사람 몸의 우수인신상, 신농염제상은 흑표 문화 옥조각 가운데 3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우수인신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머리의 사람 몸입니다. 자, 5회분 4호묘 5호묘에서는 한 손에 벼이삭을 쥐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삼실총 고분에는 그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사의 신화의 세계를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에 대해 정재서 교수는 이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가장 충실히 형상화된 것이 바로 이 소머리의 사람 몸의 신농
신염제다. 그리고 고구려 민족이 중시했던 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머리의 사람 몸에 우수인신상은 우리의 조상 염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라현에 있는 아스카촌의 키토라 고분 벽화에 고분의 천정에는 고구려의 밤하늘의 별자리가 새겨지기로 유명한 고분입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등장하고 고구려의 평양의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고분 벽화 속에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와 마찬가지로 우수인신상, 호수인신상, 즉 호랑이, 소 토템과 관련된 반인반수 그림이 등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냥 짐승수자 사람인으로 해서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본은 이것을 아무래도 12지신상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동양사회,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함께 인식되고 있는 12지신상은 동물 토템과 인간 세계가 반인반수로 이렇게 표현화된 공통의 문화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증명하는 대응하는 역사적 유물이 바로 우수인신상의 흑표옥 태양신상, 흑표옥 신농염제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소토템 부족은 앞에서 설명드린 용사와 마찬가지로 화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한서 율력지 하에 보면은 옛날 황제는 운사를 운명으로, 운사는 구름 이름으로, 염제는 화사를 화명으로, 화사 불입니다. 공공시는 수사 물 이름으로, 태호시는 용사 용의 이름으로, 소호 집은 새를 기준으로 조사와 조명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주요한 동물 토템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대응하는 옥유물이 바로 흑표옥 문화와 홍선 문화의 옥문화 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욱이 부여산에 묻혀 있듯이 이 염제 또한 소 토템과 관련이 있으면서 노사에 보면은 염제는 제옥리, 옥의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옥의 이치를 머리에 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옥리는 무엇일까요? 옥리는 목천자 전에 보면은 그 옥의 정화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옥의 이치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러니까 옥 장식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머리에 옥을 이고 있는 이 문헌 근거로는 산해경의 북상경에 보면은 옥의 머리 꾸미개에 해당되는 기록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옥에 특히 이 머리 꾸미개는 바로 우리의 상투, 옥관,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머리관, 옥관 장식과 그리고 옥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올려있는 각종 동물, 새, 용, 이와 같은 옥 장식. 그러니까 산해경의 북상경에 보면은 돼지의 몸에 옥의 머리 꾸미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돼지의 몸과 옥의 머리 꾸미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흑표옥 조각을 상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가사의하게만 여겨졌고 해설이 어려웠으면은 이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들으신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몸에 옥의 머리 꾸미게도 결국에 누구의 형상이다? 신들의 형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더욱 돼지의 몸에 사람의 몸이라면 이건 신들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옥문화의 불가사에 의한 옥조각은 바로 산해경,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이고, 그리고 또한 이 흑피옥 유물, 홍상 문화 유물 이 자체에도 또한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역사다. 그래서 흑피옥에 등장하는 불가사의한 복합 조각이나 이중 조각 등에 대한 이해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사, 용토템의 용사, 소토템의 화사에 이어서 다음은 바로 동이족의 새토템, 즉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비기에 보면은 옥으로 비둘기 형태로 만들어 깃대 위에 장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홍산문화와 흑피옥 문화의 옥조, 옥새의 형태는 바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토템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토템의 근거는 문헌, 그 다음에 유물, 유적지, 그 다음에 옥기에서 복합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역사적 유물이다. 역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황하가 소를 낳고 호를 봉조씨라고 했다. 이 씨를 씨라고 불리는 명칭에서 보이다시피 이제는 점차 모계호족 사회에서 부계호족, 즉 엄마뿐만 아니라 모계뿐만 아니라 부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흑피옥 문화와 홍산 문화의 옥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는 옥독수리, 이거 부신 호두구 유적지에서 나온 만호로 만든 옥독수리들입니다. 그리고 홍산문화 우아령 유적지에서 나온 옥봉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옥기 유물의 이미지의 근거는 또한 내몽고에 있는 암각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홍산문화의 내몽고의 암각화 인면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흑피옥 문화와에도 이 날개 달린 사람, 임간상들이 등장합니다. 자, 인물상 위에 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조각 위에 옥웅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흑피옥 문화의 날개 달린 사람입니다. 날개 달린 사람, 즉 우인이 흑피옥 문화에도 등장하고 또한 산해경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산해경의 해외 남경에 보면은 우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민, 환두, 사녀. 그래서 특히 이 사녀는 이화여대 정재서 교수는 이걸 삼조고의 기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우인들, 인면조, 사람 얼굴의 새의 몸은, 새 토템은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덕흥리 고분의 가조, 천추, 만세, 이게 묵서로 이 인면조 옆에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인면조, 그리고 또 백제 금동향로 뚜껑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여하튼 인면조는 뭡니까? 이게 왼쪽에 금동, 이게 그 부분을 그림으로 지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화해 놓은 겁니다. 자,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의 금동대향로, 또 일본의 정창원에 소장하고 있는 나전자란 비파. 비파의 옷기에 보면은 사람 얼굴에 새 몸이 있습니다. 자, 악기에 새겨져 있으면 이건 음악의 신이 아닌가 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창원의 악기, 백제의 금동 대향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인면조는 산해경의 그 기록과 함께 그 흑평 문화에서도 인면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가 다행스럽게도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세계 환단학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반 출판물, 저서, 그 다음에 학회에서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계속 연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흑평 문화와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 흑평 문화, 이 옥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국제적 성격, 즉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공통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옥문화를 통한 이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늘 합니다. 그러나 이 옥문화, 흑피옥문화 연구는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자국의 역사만 주장할 따름이지 국제적 성격의 역사로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 역사적 유물, 흑피옥문화, 홍산문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학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한중일 간의 역사전쟁이 마무리되고 역사적 모순이 해결되고 동아시아 사회가 평안해지고 평화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제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까지 용토템의 용사, 소토템의 화사, 그리고 새토템의 조사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동물 토템에서 옥문화와 결합이 된 옥기가 등장했고, 흑표입니다. 홍사문화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부족사회가, 부족국가, 부족연합사회의 느슨한 관계이건 느슨하지 않았던 관계이건 간에 부족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고대 국가가 등장하는 역사적 단서를, 역사적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그게 바로 고대 국가의 등장이다. 고대 국가의 등장, 곧 고조선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고, 고조선의 등장과 이 흑평 문화의 옥기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